결혼할 때 집안 보라는 이야기를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결혼 전부터 선물 같은 걸 너무 좋아하시는 장모님.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나 이런 거 집안끼리 다 생략했고 장모님 혼자 계신데 부담될까봐 모든 걸 생략했더랬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부분에 어쩔 수 없겠구나 하고 섭섭하지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슬슬 일이 터졌네요. 일에도 충분한 연세에 일도 안 하시고 생활비가 대체 어디 나서 계속 놀러 다니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집사람은 결혼하고 한참을 놀다가 취업했고요. 뭔가 의심이 자꾸 들고 집사람이 계속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집에는 오는 게 없는데 뭘까 싶었습니다. 집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 가려고 돈 얼마 정도 모았는지 대출 받기 위해 집사람한테 통장 좀 보여달라 했더니 통장 정리 안 해놨다고 그러길래 그럼 돈 얼마 모았냐고 물으니 정말 택도 없는 금액이 남았더군요. 기존에 모았던 돈 약 5천에 제가 벌어다 준 돈하고 쓴 돈 계산 대충 해봤는데 돈이 최소 3천만 원이 없는 겁니다. 집사람한테 물으니 이것저것 산다고 썼고 생활비 그 정도 나간다고. 근데 말이 안 된다고 통장 정리해서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화내지 말라며 통장을 보여주는데 저 진짜 터졌네요. 달달이 장모한테 150만 원 용돈에 각종 화장품, 집안 살림, 용품, 먹을 거, 기타 등등 전부 장모한테 다 들어갔네요. 정말 이게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가 놀고 있던 게 모든 게 다 들통났죠. 그 이유가. 집사람한테 뭐냐고 물으니 혼자 계신 어머니 불쌍하다고 제 돈으로 계속 생활비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 생활비 어느 정도면 이해한다 치는데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200만 원 가까이 장모한테 들어갔더라고요. 집사람이 애초에 효녀인 건 알았습니다. 물론 저도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지 어차피 지난 일 집사람한테 나쁜 짓 한 건 아니니 다신 이러지 말라고 말하고 장모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람이 저 몰래 여태 그랬던 거 이제 알았고 화 안 낼 테니 장모님도 일 좀 하시고 부족하면 용돈 보내드린다고. 근데 장모한테 돌아온 대답이 땡서방 나 일하기 너무 힘들고 솔직히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러나 자네가 좀 힘 좀 써주게. 이게 뭔지 그 소리 듣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결혼할 때 장모님 사정 알고 저희 부모님들 아무 말씀 없이 이해하고 넘어갔고 다른 거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희가 집 사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버텨주셔야죠. 어떻게 전부 다 저희한테 의지하십니까? 그리고 거기 계시지 말고 정 그러면 저희 집에 들어오시죠. 하니까 장모 죽어도 안 온답니다. 친구나 선배 동생들 전부 처가 가면 차 트렁크 터지게 음식 받아오고 비싸고 좋은 음식 얻어먹고 오고 건강식품에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은커녕 음료수 한 잔 못 얻어 마시고 오고 여태 결혼하고 장모한테 진짜 받은 것 단 한 개도 없네요. 심지어 장모가 얼마나 개념이 없는 건지 저희 형 결혼식 할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축의금도 전혀 보내지도 않았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안 하셨네요. 저희 부모님들 정말 황당해하고 저희 집사람 당황하고 부모님들이 뭐 살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라며 지나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일이 터졌네요. 장모님한테 카드가 있었는데 돈을 안 주니 카드를 미친 듯이 긁고 다녔네요. 그 카드도 집사람 명의로 된 카드입니다. 집사람 그거 숨기다가 몇 개월 동안 못 갚다가 저한테 이제서야 털어놨습니다. 절대 화 안 내는 저인데 그날 카드 영수증 보고 처음으로 집사람한테 고함 질렀네요. 카드 사용 내역 다 뽑아보니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어딜 그래 여행을 다니시는지. 카드값 돈 1,000만 원 나왔고 장모님한테 다시 전화했네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이런 거 해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세도 가져야 되는데 장모님 때문에 계획 계속 지체되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장모님의 말씀이 이세를 요즘 세상에 왜 가지나 우리 딸이랑 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저 이 소리 듣고 전화 그냥 바로 끊었습니다. 욕이 진짜 치밀어 오르고 화가 도저히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해서 저희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걸 또 형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돌아온 대답은 전부 이혼해라, 정신 못 차린다, 반복된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내 주자니 속상하고 혼자 계신데 불쌍해서 어떻게 참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못 끊어내면 같이 못 산다. 그리고 네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지금 그렇게 퍼주냐. 나 내 새끼도 보고 싶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이상 양보 못한다니 집사람 울면서 장모한테 가버렸네요. 장모 문자 와서 하는 소리가 뭐 한 달에 그럼 100만 원씩만 보내줄 수 있냐. 아껴 쓴다. 이 문자 보고 답장으로 바로 이혼할 겁니다 라고 보내니 장모 왈 그럼 우리 딸한테 위자료 주고 헤어지게나? 저 답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집사람 회사도 안 나가고 돌아올 생각도 없고요. 중간에 일 엄청 많았는데 생략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게 진짜 꿈인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집사람도 황당한 게 제가 양보 안 해주면 안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결혼하신 분들 혹시 맞벌이 하실 때 자기가 번 돈 따로 관리합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것도 터치하지 말라네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다고. 대체 결혼을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이상할 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작주작 거리시는데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보던 막장 드라마를 제가 직접 찍었네요. 그나마 다행히 집사람한테 있는 돈, 카드 전부 입출금 정지시켜놔서 다른 통장으로 다 옮기길 잘했네요. 1번 댓글. 이혼 사유 충분히 되고 위자료는 글쓴이가 받게 될 겁니다. 부모님 말씀 맞아요. 안 변해요. 들키고 나서 태도 보세요. 변할 가능성 있어 보이세요? 2번 댓글. 어이없는 집구석이네. 그동안 몰래 갖다 쓴 돈 청구해야 할 판에 아껴 쓸 테니 100만 원씩? 이혼할 거면 위자료? 정신 못 차렸네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하시고 독하게 마음 먹고 제대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쌍욕 했을 거예요. 3번 댓글. 쓰니만큼은 아닌데 저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처가만 가면 장인어른이 옆집은 사위가 용돈을 매달 200, 300은 보내준다. 누구는 차 사줬더라. 딸 가지고 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않냐 등등. 갈 때마다 매번 외식에 비용은 모두 내가 내는 건 기본이고 그런데 정말 한번 대판했죠. 그랬더니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님은 훨씬 더 하네요. 그냥 애 없을 때 그만하세요. 애 생기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테니. 그만하는 것이 나을 듯. 나는 지금이라도 그만할 수 있음 그만하고 싶네요. 4번 댓글. 저랑 친한 선배 한 분 거의 똑같은 경우로 이혼하셨어요. 와이프가 대책 없이 돈 막 쓰고 친정이만 돈 퍼주고 그러는 거 혼인들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였나? 암튼 저거 재판 걸어서 이혼 가능해요. 그 선배 와이프도 이혼 못한다고 우기다가 재판 이혼 당했어요. 위자료는 이혼하면 무조건 내는 돈인 줄 아나? 님이 위자료 줄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애도 없으면 양육비 이럴 문제도 없고. 5번 댓글. 속된 말로 빨대 제대로 꽂았네. 무조건 이혼임. 사람 쉽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와이프 말하는 거 보니 지가 잘못한 것도 몰라요. 6번 댓글. 엄마가 그리 불쌍하고 안쓰러운데 결혼을 왜 했는지 참. 7번 댓글. 부인 짐 싸서 처가댁으로 싹 보내고 비밀번호도 바꿔놓으세요. 아마 그제서야 싹싹 빌 거예요. 님을 사랑해서? 아니요, 돈이 아쉬워서. 부인한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네가 나 몰래 장모님께 준 돈 카드비 갚아준 거 다 유책 사유라서 네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더라. 소송 들어가면 3천 정도 요청할 생각이다. 소송으로 가기 싫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하고 말해 놓으세요. 아마 버티다가 님이 진짜 소송 들어가면 위자료 내기 싫어서 이혼해 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